네, 오늘은 행성 영주들 두 번째입니다. 영주의 유형 참모진하고요. 행성 본부들과 학교들, 진보하는 문명. 이걸 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공부한 거 이제 리뷰한다면 영주들의 임무가 있었는데요. 예, 그 영주들은 일단은 그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을 대표하는 가장 가까운 성격화된 존재이다. 예. 마지막 노력이라는 것은 일단은 파라다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가까운 책의 이제 낮은 서열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들 중에서 낮은 서열들인데 행성 영주로 있으면서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낮은 서열들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 그 우주의 어떤 체계 질서에 반하는 그런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현상영주들이 이제 행성에서 일단은 외롭고 또 시험을 겪고 뭐 그러겠죠. 왜냐하면 원시 세계에서 이 파송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을 또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성한 서열의 프로젝트, 말하자면은 돌아가는 서열의 서열들의 그 정통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생선 영주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그 아담과 이브의 종족 개량, 또, 그 뒤에 또 오는 섭리시대에 그 사법관 아들, 또 수여 아들, 교육 아들, 이런 후속 인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라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성의 행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행성 영주들은 가브리엘의 우주행정 관할 아래 있고요. 그리고 체계군주 행정명령을 따릅니다. 본인들은 이제 멜기세덱 또 24명 상담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청해야만이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초기에 초기 통치에서 영주는 전문화된 보조자 그룹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2명의 최고위원회, 또 자기 자신의 그 그룹 하나 이상의 그 2차 나누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을 조수로 둘 수가 있습니다. 유란시아에서는 이제 유란시아 행성경주였던 갈리가스티아는 이제 이 달리가스티아를 조수로 두었는데 이 달리가스티아가 이제 영주가 어떤 명령을 드리면은 그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조수로서 그 행성 영주의 일을 다른 백인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아주 악랄하게 그 일을 했다고 이제 우주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도 그러죠. 많은 그 악인들을 보면은 그 밑에 두고 있는 수하들이 더 악랄합니다. 또 행성의 참모진은 이제 무한한 영, 또 중요된 존재들, 상승하는 필사자들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는 더 추가 인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만 하면 다 보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법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재량 아래, 영주의 그 재량 아래 이 사법권을 운영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재량이 아버지적 어, 이런 아버지적 애정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거기 이제, 영주의 법정까지 가기 전에, 어, 또 화해위원회가 발동이 돼서 또 그런 미리 또 해결하는 조정위원회도 또 있고요. 이런 사법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행정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주는 영재 유형 참모진 보겠습니다. 행성 영주가 역사가 짧은 세계로 갈 때는 보통 지역 체계 본부에서 자원하는 상승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상승자들은 초기 종족 개량 작업에서 조언자이자 조력자로서 영주와 함께 동행한다. 이 물질적 조력자 집단은 영주와 그 세계 종족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유란시아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그러한 100명의 조력자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네, 보통 영성영조가 갈 때는 뭐 이런 또 조력자 집단 외에도 세라핌들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많은 그 군단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또 영주가 파송되는 세계가 이제 역사가 짧은 세계, 바로 이제 원시 세계로 가는 것이죠. 함께 동반하는 그 존재들 중에서 이제 자원하는 상승 존재, 필사생애를 마친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이제 조력자 역할, 또 조언자 역할을 형성영주 옆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성영주 일반 그 사람들 원시인들은 이 행성영주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행성영주는 말하자면 신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하는 존재들은 이 사람 눈에 보이게끔 이제 물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물질을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라시아 가이드 같은 100명, 이 100명 조력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유라시아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성 영주 음. 이러한 자원하는 조수들은 체계 수도의 시민들이며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의 조절자와 융합되지 않았다. 이 자원봉사자들의 조절자는 체계 본부의 거주자로 남아 있으며 이 모른시아 진보자들은 일시적으로 이전의 물질적 상태로 되돌아간다. 형태의 설계자인 생명 운반자들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이 행성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새로운 물리적 몸을 제공한다. 이들 퍼스널러티 형태는 그 영역의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면제되지만 초기 모른시아 몸들처럼 기계적 본질의 특정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예, 영주 조력자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들은 그 체계 수도의 시민이고요. 조설주와 융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체계 수도라고 하는 것은 저택세계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저택세계를 다 거쳐야만이 체계 수도 시민이 되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육저택 세계에서 조절자 융합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직 조절자 융합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체계 수도 시민으로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을 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유란시아 행성이라는 곳에 이제 행성용주가 갈 건데 누가 자원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많은 자원자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절자들이 이제 아직 융합되지 않은 상태의 조절자들이 여전히 체계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체계에 남아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한삼리 시대에 가가지고 행성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조절자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차라리 그 오랜 시간 동안 조절자가 신별로 왜 가지 않았을까? 갔다가 돌아오면 될 텐데 왜 안 그럴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어떤 체계에 그 룰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에서의 그 이제 시민들 백인이 있었잖아요. 백인들이 있었는데 이 백인들이 충성한 이제 루시퍼 반론으로 인해서 충성했던 그 40%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저기 다시 그 끝나고 이제 갔지요. 가가지고 조졌자가 이제 융합을 해서 이제 올 어 상승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반란에 동참했던 그 백인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분들은 이제 인간으로 이제 인간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인간 남아가지고 땅에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인간이랑 결합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은, 어, 아직 이들의 조절자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라시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건 왜 그러냐면 섭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섭리 시대도 그렇고 아담의 그 특별 섭리 시대도 그렇고 부활이 안 됐어. 그들은. 그러면은 그들은 언제 이 판결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들은 판결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일단은 루시퍼 반란이 완전 옛적부터 계신 이들이 루시퍼 반란을 완전 완결 판결을 안 내렸거든요. 판결에서 안 내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들은 아마 뭐 소멸이 되든지 뭐 그러겠죠. 소멸이 되면 그때서야 이 조절자가
이제 신별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어떤 기간을 이런 조절자는 이 조절자들은 참 오랜 동안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그건 그렇고 이 조력자 집단, 조력자가 이제 행성 체류에서 기간하는 동안 이제 물리적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몸을 받을 때는 이제 생명 운반자가 물리적 몸을 제공하는데 그땐 그 물리적 몸을 받은 그 조력자들은 일단 일반적 질병에서는 면제를 해주네요. 면제를 해주고 뭐 우리가 보통 사고 겪는 그런 일반적 특정한 사고 이런 거는 이제 면제가 안 되는가 봅니다. 두 번째 아들이 그 구치에 도착할 때 영주의 육체적 참모진은 보통 다음 판결과 관련하여 그 행성을 떠난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들의 다양한 임무를 함께 낳은 자손들과 일부 우수한 자원 토착민에게 맡긴다. 영주의 조력자들이 토착 종족들의 우수한 집단과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세계에서는 그들의 자손이 보통 그들의 뒤를 잇는다. 예, 다음 섭리 시대를 위한 인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아들 하면은 일단 아담과 이브 물질 아들이죠. 물질 아들 딸이죠. 종족 개량, DNA 개량 시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들은. 그때가 이제 섭리 시대가 왔을 때 유형 참모진이 행성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유형 참모진들이 계속 해야 되는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임무들은 이제 참모진 자손들을 행성에 남긴다는 건데 일단 땅의 종족, 토착 종족들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된 세계. 유란시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근데 이런 세계가 또 이제 이첫 체계에는 이제 그런 세계가 또 있는가 봅니다. 이런 세계에는 이제 그들 자손이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란시아 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주의 후손들 하면은 참모진들 후손들은 이제 1차 중도인, 1차 중도인들로 지금 남아 있어요. 충성된 중도인들이죠, 그들은. 예,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유라시아 세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아마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론시아 세계에 갔을 때 그런 세계에 가서 우리가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성 방문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유란시아 행성도 날마다 유란시아 행성을 찾는 방문 학생자들이 있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아마 그런 행성에 갈 듯합니다. 행성 영주의 이 조수들은 종족들과 짝짓는 일이 드물지만 항상 자기들끼리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결합으로 두 종류의 존재가 태어난다. 특정한 높은 형태의 물질적 존재들 1차 부류의 중도인, 2차는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도착한 이후 태어난 중도인, 이들은 부모가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영주의 참모진에 남아있다. 이 자녀들은 특별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필사 종족들과 짝짓지 않으며 그때에도 오직 행성 영주의 지시로만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자녀들, 육체적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 시대와 세대에서 우수한 인종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행성 영주의 주물질적 조수들의 자손은 모두 조절자가 깃든다. 예, 이 땅에 남는 후손들을 보면은 일제 현재로서 이제 땅에 현재가 아니고 이 땅에 남는 후손들에서 이 영주 참모진의 자손은 1차 중도인으로 그리고 이제 아담 이브의 손자들은 이제 2차 중도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중도인들이나 또 이 아담과 이브의 그뭐 저 손자들, 뭐, 중도인들은 뭐 조설자가 깃들지 않죠. 근데 이제 후손들은 이제 조설자가 깃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일단 보통 일반적인 그 행성으로 좀, 관련돼 있고요. 유다시아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도인들과, 아니, 중도인이 아니라 1차 참모진, 영주 참모진과 인간들이 이제 짝을 이루었죠. 짝을 이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대한 무슨 안락자손 뭐 이런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류의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영주와 이 인간과 이 짝지어서 낳은 아주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좀 그러니까 이런 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 영주 참모진들이 인간과 짝지어 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 초인들한테서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죄를 지었지만 불충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 어떤 그 DNA적인 성향은 굉장히 초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도 그게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의 섭리 시대가 끝나고 이 복귀한 참모진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재개하기 위해 체계 본부로 돌아갈 때 이 상승자들은 물질적 육체를 돌려주기 위해 생명 운반자들에게 출두한다. 그들은 변형의 잠에 들어가 필사자 몸을 벗고 모론시아 형태로 옷을 입으며 이후 천사 수송기를 통해 체계 본부로 돌아가 그곳에서 떨어져 있던 조절자들과 재회한다. 그들은 예루셈 동기생들보다 한 섭리 시대가 늦지만 이 생애는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의 희귀한 시간으로 그들은 고유하고 특별한 체험을 얻었다. 네, 섭리시대 끝에 복귀하는 참모진들입니다. 일단은 몸을 이제 모론시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모론시아 물질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마 변형의 잠을 통해서 그렇게 모론시아 물질로 바뀌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본부로 돌아와서 조절자와 재회를 하게 되고, 바로 파라다이스 여정을 시작합니다. 뭐 시간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동기생들보다는 한 섭리시대가 늦었죠. 늦었는데, 그 고유한 특별한 체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한 특별한 이 우주에서 이 시공간의 그 공간의 그 어떤 시간적인 거는 뭐 루시퍼도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단축시키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보다는 어떤 그 체험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주에서는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마도, 자원에서 그런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가 봅니다. 예, 정리 여기까지 마쳤고요. 예, 영주 유형 참모진, 이 부분 우리 미주 선생님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영주 유형 참모진 음, 행성 영주는 짧은 역사의 세계로 갈 때 상승 존재들로 구성된 조력자들을 데리고 가며 이들은 땅의 종족 개량 작업을 돕고 영주와 종족을 연결한다. 유란시아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갱명의 조력자를 거느렸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세계 수도의 시민으로 조절자와 융합되어 있지 않으며 모론시아 진보자들은 일시적으로 물질인간 상태로 들어간다. 생명 운반자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로운 물리적 몸을 제공하고 이들은 질병에서 면제되지만 물리적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영주의 섭리시대가 끝나면 참모진은 생명 운반자에게 물질적 육체를 돌려주고 모론시아 형태로 변환되어 세계본부로 돌아가 조절자와 재회한다. 이들은 다른 동료들보다 한 섭리 시대가 늦었지만 드문 특별한 경험을 얻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첨가할 말씀 있을까요? 아니면 다 바로 넘어갈까요? 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성본부들과 학교들.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일찍이 훈련과 문화의 행성 학교를 조직하며 그곳에서 진화 종족들의 뛰어난 인재들을 교육시킨 후 그들을 각자의 민족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과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파견한다. 영주의 이 학교들은 행성의 물질적 본부에 위치한다. 본부 도시 설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리적 일은 유형 참모진들이 수행한다. 행성 영주의 초기 본부 도시들, 즉 정착지는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후대와 비교했을 때 이 도시들은 간소하며 광물 장식과 비교적 발전된 물질적 건축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담 체제의 동산 본부를 중심으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주 아들들의 제2, 3리 시대 동안 그들은 종족들을 위한 일을 추진한다. 예, 유형 참모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인재들을 교육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시 자기 민족에게 파견해서 가르친 것들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주 본부 도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간소하고 또 광물 장식이 있고, 이제 건축 그 형태는 발전된 물질 건축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 이런 데 한번 이제
예, 아담 다른 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마 모론시아 세계 가면은 이런 다른 어떤 행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게 될 듯합니다. 예, 아담 동산과는 좀 대조적이다.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건수하게 지어지나 봅니다. 너희 세계의 본부 정착지에서는 모든 인간 거주지에 풍부한 땅이 제공되었다. 멀리 떨어진 부족들은 여전히 사냥과 식량 채집을 이어갔지만 영주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농업인과 원예가들이었다.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나누어져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구하였다. 1. 육체 노동, 토지 경작, 주거지 건설 및 장식과 관련된 일. 2. 사회활동, 공연 연출과 문화적 사교 모임. 3. 교육적 지원, 가족 집단 교육과 관련된 개별 지도, 전문화된 수업 훈련으로 보강됨. 4. 직업 훈련, 결혼과 가정관리 학교, 예술 및 공예 훈련 학교,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수업, 세속적, 문화적, 종교적. 5. 영적 문화, 교사형제단, 아동 청소년 집단의 계몽, 그리고 입양 된 원주민 자녀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것. 예, 영주학교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육체 노동이 있었어요. 토지 경작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지 건설, 그리고 또 이제 사회활동이 있는데요. 이 뭐 공연 연출. 근데 사회활동,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영주학교하고 그 영주학교 밖에서 일어났던 원시인들의 그 생활 형태를 좀 비교하려고 밑에 좀 써놨는데요. 일단은 원시인들은 뭐, 이 영주학교에서 토지 경작하는 거를 배울 때 원시인 사냥이나 채집, 어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을 보면은 이 원시 세계의 그 사회활동을 보면은 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뭐, 하면 뭐, 불을 피우고 막 돌아가면서, 막, 두드리면서, 뭔가를 두드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적 사회 활동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공연 연출을 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또 사교 모임, 좀 뭔가 다른, 원시 세계의 문화하고 좀 다른 어떤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모임인 것 같습니다. 교육적 지원을 보면은 일단 가족 교육, 가족 집단 교육에 대한 또 개별 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원시 사회는 그런 체계적 가르침이 없었죠. 그다음에 또 직업 훈련을 봤을 때 직업 훈련 뭐 다양하게 그 예술, 공예 또 교사 양성 이런 부분까지도 하잖아요. 세속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한 건데 뭐 이들은 그냥 뭐 사냥하거나 뭐 이런 직업 그런 게 없잖아요. 체격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장식도 뭐 나무 위에서 집을 짓는다거나 또 나무 위에서 뭐 이렇게 또 그다음 동굴에서 산다거나 이랬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 문화, 교사 형제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연시사기는 주술, 금기, 이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바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대적 종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이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이 초등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 종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 게 뭐냐면 근데 저도 이제 조그만 애들, 손주들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 거를 절실히 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영국 같은 데는 이 Religious Edu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종교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게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사상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종교적, 다른 타 종교도 또 하게 되고. 근데 그중에 이제 영국 같은 데는 기독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독교 학교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이제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적인 이화 전신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행성 영주는 필사 존재에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참모진을 이루는 준물질 존재들의 대표를 믿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훈련의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에 잘 맞추어져 있으며 이 다양한 학문기관에 입학하려는 노력 속에서 사람의 종족들 사이에는
예리하고 칭찬할 만한 경쟁이 형성된다. 그런 문화와 성취의 세계 중심으로부터 진화한 인종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고양되고 문명화된 영향력은 모든 민족에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간다. 한편 영주학교에 입양되어 훈련을 받은 주변 민족에 교육받고 영성화된 나이들은 자신들의 고향 집단으로 돌아가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영주학교의 계획에 따라 새롭고 강력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을 확립한다. 예, 영주학교에서 받은 그 영향력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일단 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영주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겠죠. 그런데 이제 걔들한테는 영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 이제 따르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들 사이에는 어느 선의 경쟁이 선의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형성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명화된 영향력이 인종들을 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받은 아이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주학교의 가르침대로 문화 중심을 확립하고, 그냥 점차적으로 이렇게 행성은 진보를 합니다. 유란시아에서 행성의 진보와 문화 발전을 위한 이러한 계획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으나 칼리가스티아가 루시퍼 반란에 가담하면서 전체 사업은 갑작스럽고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반란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는 내서열 중 하나인 칼리가스티아의 냉담한 배반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신중히 생각한 후 미리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당시 운영되던 모든 유란시아 행성학교에서 제공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그 가르침에 독을 퍼뜨렸다. 이 학교들의 파괴는 신속하고 철저했다. 예, 유란시아에서의 결과, 이 30만 년간 행성 진보, 문화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만 년 전에, 그 50만 년 전에 왔으니까요. 이 행성 영주가 20만 년 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반란에 가담하면서, 결국 이제, 종말을 구했습니다. 예, 이 학교를 이제 행성학교에서 이제 충격 사건이 뭐냐면 행성학교에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들의 파괴가 아주 신속하고 철저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30만 년간의 그 어떤 진보된 것이 이게 이런 20만 년 가담하고 100년 만에 이게 아예 그냥 시작했던 때랑 비슷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가장 이제 제일 악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거. 이 부분을 가장 악랄하다고 봅니다. 유주에서는. 근데 우리도 우리나라도 뭐 별반, 난 또 다르지 않죠. 뭐, 전교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문화 발전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영주의 육체화된 참모진과 관련된 상승자 자손 중 많은 이들이 칼리가스티아의 대열을 떠나 충성을 지켰다. 이 충성파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후일 그들의 자손은 행성에서 진리와 의의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충성스러운 전도사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에서 영적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용감한 혼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지식을 살아있게 유지했고 세상 민족들을 위해 다양한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에서의 연속적인 섭리 시대 개념을 보존했다. 예, 진리의 계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충성을 지킨 유형 참모진 40%. 예, 이들은 이제 멜기세덱들이 비상군단이잖아요. 이들의 협조를 받았고요. 또 진리와 의의 개념을 유지하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어,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다시 귀환했어요. 예, 형제 공부들과 학교들 우리 낙선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영주의 참모진은 행성본부에서 훈련과 문화의 학교를 운영하며 진화된 종족들의 인재들을 교육하고 각 민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전파하도록 파견한다. 본부도시 설립 작업은 유용 참모진이 담당하였고 초기 도시는 간소하며 광물 장식과 발전된 건축으로 특징 지어진다. 본부 정착지에서는 모든 인간 거주지에 풍부한 땅이 제공되었고 영주학교와 학생들은 농업인과 원예가들로 다양한 육체적, 사회적, 교육적 활동을 수행한다. 영주는 보이지 않지만 준물질 존재인 참모진들을 믿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며 문화와 훈련의 학교는 각 행성의 필요에 맞게 운영되고 입학을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예, 또 있어요. 예? 예, 계속 또, 어디지? 행성본부들과 학교 문화와 두 정치에 번째. 예? 문화와 성취의 중심에서 고양된 영향력은 진화한 인종들을 변화시키며 영주 학교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강력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을 확립한다. 이러한 시야에서 행성의 진보와 문화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칼리카스타가 루시퍼 반란에 가담하면서 전체 사업은 갑작스럽고 수치스럽게 종말을 맞이한다. 칼리카스타는 악의적인 의도로 행성학교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독을 퍼뜨려 학교들을 파괴했으나 충성파는 진리와 의의 개념을 지지하며 영적 진리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 여기까지 행성의 본부들과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하는 문명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 충성스러운 영주는 처음 배치된 행성에 영구히 소속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들의 섭리 시대는 오고 갈 수 있지만 성공적인 행성 영주는 여전히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남는다. 그의 임무는 상위 아들들의 사명과는 독립적이며 행성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명의 진보는 두 행성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필사자의 진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세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물리적, 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행성들의 발전 양상이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화하는 구체들은 분명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간다. 예, 행성영주의 역할인데요. 일단 행성영주는 배치되면 영구히 소속이 됩니다.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 뭐, 사법관 아들이나 수요 아들, 이들은 이제 오고 또 가죠. 일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36년 이제 있다 가셨죠. 이게 가셔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영구히 유란시에 소속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영구히 소속이 돼요. 그래서 독립적 임무를 갖게 돼요.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 입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행성 문명이 발전하는데 거의 뭐 초점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명의 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각 세계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진화적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성 영주의 인간 통치는 물질 아들들에 의해 강화되며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기적인 임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통치 아래 시공간의 보통 세계에 있는 필사 민족들은 차례로 다음에 7개 발전 시대를 거칠 것이다. 1. 음식 탐구 시대. 인간 이전의 생물들과 원시 인간의 여명기 종족들은 주로 먹이 문제에 집중한다. 이 진화하는 존재들은 먹이를 찾거나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데 깨어있는 시간을 보낸다. 먹이를 찾는 것이 이들의 후속 문명 조상들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2. 안전시대. 원시 사냥꾼이 먹이를 찾는 데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자 그는 이 시간을 자신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쓴다. 점차적으로 전쟁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정은 방어력을 높이며 시족은 상호 간의 두려움과 외부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여 단합된다. 자기 보존은 항상 자아 유지에 뒤따르는 중요한 추구이다. 3. 물질적 안락의 시대.
식량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면 남는 여가 시간은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사용된다. 사치와 필요가 인간 활동의 중심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는 종종 복정, 편협, 식탐, 그리고 만취로 특징 지어진다. 종족들의 약한 요소들은 과도함과 잔혹함으로 치우치게 된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약한 계층은 진보하는 문명에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요소들에 의해 지배된다. 네, 이제 7개의 그 시공간이 이제 그 행성 영주, 또 물질 아들, 또 파라다이스 아들의 정기적인 임무 이렇게 섭리시대에 의해서 이제 행성은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진보를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이제 7단계 발전 시대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 탐구 시대, 뭐 먹이 문제 집중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 시대, 음식 탐구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자기 안전을 에 대해서 이제 방어력을 높이고 또 이제 이럴 때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전쟁 많이 일어납니다. 뭐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유란시아서를 봤을 때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물질적 안락의 시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또 물질적 풍요로움을 또 누리면서 사치 또가 일어나고 폭정 또 이런 뭐 편협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시대적 쾌락을 추구하는 약한 계층이라고 하지만 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강한 계층이겠죠. 그렇지만 또 그들은 결국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진리를 사용하는 요소들이 더 강하게 지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죠.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 이제 이게 네 세 번째까지 시대가 나와 있고요. 지식과 지혜를 위한 탐구, 음식, 안전, 즐거움, 그리고 여가는 문화의 발전과 지식의 확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지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지혜를 낳으며 한 문화가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고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문명이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식량, 안전, 물질적 안락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지만 많은 미래지향적인 개인들이 지식을 갈망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나이는 이를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받는다. 교육은 이 시대의 핵심 가치이다. 5. 철학과 형제 사랑의 시대. 필사자들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기 시작하고 사고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들은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력을 통해 분별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적이며 그 시대의 필사자들은 진정한 도덕적 존재로 변해간다. 이러한 진보하는 세계에서 지혜로운 도덕적 존재들은 인간 형제애를 확립할 수 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은 황금률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6. 영적인 노력의 시대. 진화하는 필사자가 물리적, 지적,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거친 후 그들은 머지않아 영적 만족과 우주적 이해를 추구하도록 기끄는 수준의 개인적 통찰을 얻는다. 종교는 공포와 미신의 정서적 영역을 넘어 우주적 지혜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교육은 의미를 추구하며 문화는 우주적 관계와 진정한 가치를 탐구한다. 이러한 진화하는 필사자는 참으로 교養이 있고 진정으로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존재가 된다. 예, 앞서 그 음식 탐구, 안전 시대, 또 물질 안락의 시대에 이어서 이제 지학 지식과 지혜를 위한 탐구 시대가 이제 또 다음 진화합니다. 예, 이 지식과 지혜를 탐구한 시대는 이제 교육에 대한 핵심 가치로서 현재 우리 유란시아 행성도 이런 부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과 형제 사랑의 시대, 여기 이제 인간 형제가 이제 확립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진리의 영이 부어지고 이후로 이제 이런 어떤 철학과 형제 사랑의 시대가 어, 또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는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적인 노력의 시대가 또 다가옵니다. 그다음 영적인 노력의 시대는 진화하는 종교적 이런 위신 이런 걸 이제 넘어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까지 같이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이제 진보해 가는 수준인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뭐 내 개인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는 걸 한번 또 점검해 보는 것도 어, 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지식, 빛과 생명의 시대. 이 시대는 신체적 안전, 지적 확장, 사회적 문화, 그리고 영적 성취가 결실을 맺는 시기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취는 이제 우주적 통합과 이타적인 봉사 속에서 어우러지고 연결되며 조화를 이룬다. 유연한 자연과 물질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시공간의 초월적이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진보하는 세대들은 진화적 성취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세계 역사의 여러 섭리 시대와 행성의 진보적 발전을 통해 각자의 구체에서 봉사한 후 행성 영주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행성 군주로 승격된다. 예, 행수영주의 그 지위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행성영주가 그동안에 그 일곱 개의 그 시대를 쭉 이제 어 그 거기에 그 서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행성영주가. 그러면서 빛과 생명의 시대가 오면은 어떤 이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제 그 교육아들이 파송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유라시아 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아들, 뭐 평화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예. 이 평화의 오들로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수요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아마 이제 수요 시기까지 아마 그 동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란시아서가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성영주, 그런 어떤 행성영주가 이제 그런 시대까지 가게 되면은 행성군주로 승격이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영주는 일단은, 체계에서의 체계에 속해 있는 부분들인데 행성군주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제, 어, 자체적인 그 완전한 어떤 그 주권자로서, 마스터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높이 그 지역 서열에서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네. 우리 미주 선생님, 요거 이제 진보하는 문명에 대해서, 네, 읽어주십시오. 행성영주는 처음 배치된 행성에 영구히 소속되어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떠난 후에도 문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음, 문명과 필사자의 진화는 각 행성마다 다르게 진행되며 모든 구체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 행성영주는 물질 아들들이 지원? 지원을 받으며 필사 민족은 7개의 발전 시대를 거쳐 지나간다. 음식 탐구 시대,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하며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최우선이 되는 시기. 2. 안전 시대, 먹이 확보 후 자기 방어와 안전을 강화하며 전쟁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 3. 물질적 안락의 시대, 식량과 안전이 확보되자 물질적 편안함과 사치를 추구하는 시기. 음, 4. 4. 지식과 지혜를 위한 탐구,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 5. 철학과 형제 사랑의 시대, 도덕적 존재로서의 성숙과 형제의 윤리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기. 6. 영적인 노력의 시대, 영적 이해와 우주적 지혜를 추구하며 종교와 교육이 발전하는 시기. 7. 빛과 생명의 시대,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성취가 결실을 맺고 우주적 통합과 이타적 봉사가 중요한 가치를 자리잡는 시기. 행성 영주들은 세계 역사의 섭리시대와 행성 발전을 거쳐 봉사한 후 빛과 생명의 시대에 행성 군주로 승격된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유라시아 행성인들은 이런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가지고 현 시대도 2000년, 2010년이 넘어가는데 이 여전히 어디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뭐 전쟁을 겪든 안 겪든 일단
땅을 뭐, 이 땅에서 삶을 다 살면 예루살렘 이제 그 저택세계로 가게 되는데, 저택세계에서 뭐 선생으로도 있던 또 일저택세계에서도 그 과정을 밟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완전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또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디에서든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보게 합니다. 네, 유지해서. 그래야만, 그걸 이해해야만이 이제 그런 다음 과정들이 이렇게, 그런 교육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상적으로 진화하는 세계, 이런 세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진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또 더불어 하실 말씀 있을까요? 미주 선생님? 뭐 이거 할 말이 어딨어 이게. 네, 그래요. 예, 우리 음. 녹화는 여기까지. 예, 예. 잠깐만요.